나라는 왜 망하는가? 거짓말의 일상화에서 거짓말의 체계화로. 춘원이 쓴 도산 안창호 전기에 나오는 말이다. 젊은이들이 도산이 설립한 민족단체 흥사단에 가입하려고 찾아오면 면접겸에서 도산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조선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젊은이들이 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면 도산이 다음과 같이 정정했다고 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일세라고. 우남 이승만이 집필한 독립정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은 망국으로 인도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춘원은 그의 민족개조론에서 조선 민족에 개조해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을 들고 있다. 거짓말이야말로 한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라의 큰 어른이었던 우남 이승만, 도산 안창호, 춘원 이광수, 이 세 분 모두가 조선이 망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 그 근본 원인으로서 조선 사람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꼽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겸곡 박은식은 나라가 망했어도 민족혼이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민족혼이 서려면 무치행, 즉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매사에 성심을 갖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짓말이야말로 치행 중에 치행일 것이다. 1600년대 중반에 배가 표류하는 바람에 조선에 들어온 하멜은 13년간의 조선 표류 생활을 마치고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쓴 하멜 표류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짙다. 남을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한 일로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하멜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게 17세기 후반이다. 그러고서 200여 년 남짓 지난 1910년 마침내 조선은 그 생명을 다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찍이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한나라가 망하는 그 제1원인은 거짓말이요, 공갈일 가능성이 높다. 하멜이 남겨놓은 조선에 대한 기록과 이후 조선이 망해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자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백성이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남을 속이기를 즐겼기 때문이다.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게 하멜이요, 이를 경계하고 고쳐나갈 것을 역설한 게 우남이요, 도산이요, 춘원이요, 겸곡 선생이었던 것이다.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나면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조선 백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공갈이요, 사기다. 아니, 한국 백성의 거짓말의 농도가 조선 백성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조선은 거짓말의 일상화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거짓말 상황은 단순한 일상화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가히 거짓말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정치가들은 눈만 뜨면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만 하다 날이 저 잠들고 꿈속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느라 바쁘다. 이들 거짓말을 받아 적는 언론들은 한술 더 뜬다. 나름의 출세욕과 권력욕 때문인지 이를 더욱 크게 부풀리고 증폭시켜 세상 사람들을 거짓말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즐긴다. 부정선거는 이미 한국 사회의 권력 창출의 제일 현실인데 이를 언급하면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양 잽싸게 잡아다가 감방에 쳐넣는다. 그리고는 더없이 깨끗한 척하는 것이 전 사회적, 시스템적 차원의 양상이다. 더없이 더러운 것이 더없이 깨끗한 척을 하는 이게 한국 사회의 거짓말 양상의 수준이란 거다. 거짓말을 하면 자꾸자꾸 신분이 상승해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몰락하고 말아 결국 순경들에게 체포되어 감옥행 신세가 되는 시말. 정치가나 힘있는 놈들을 끼고 헤쳐먹는 사기는 모른 채 하고 깜도 안 되는 자법만 잡아들여 깜방에 쳐넣고는 사회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설레발을 쳐대는 이 한심한 수준의 민도.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에까지 한국 백성 누구나가 거짓말과 공갈로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슬퍼하는 백성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거짓말에 관한 한 한국 백성은 조선 백성을 이미 능가한다. 조상의 피가 그러하니 하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망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 같다. 아니, 한국은 이미 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이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안 망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조선 망국의 원인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듣고 한 젊은이가 도산에게 물었다. 어쩌면 그게 춘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왜 조선 민족은 이다지도 거짓말에 목을 매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까요? 라고 도산이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네. 도산에게 있어 조선 민족이 거짓말을 일삼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조선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는 도산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언이라고 본다. 이를 좀 더 넓혀보면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 천신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 이것이 신성문화에 대한 고려라는 것을 살필 수 있게 된다. 한 나라의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성문화가 사라져버리면 나라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그러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여 곧 나라의 붕괴, 망국이 오는 것이다. 도산의 하나님을 이런 넓은 의미의 신성문화로까지 확장하는 게 가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자는 이러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신성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으로써 조선 백성, 한국 백성으로부터 거짓말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고 이를 몰아내는 움직임이 형성되게 하는 것.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는 물론이요. 이 백성의 미래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